현대화폐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현대화폐 이론은 기존 화폐 이론은 화폐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국가론으로 치면 국가 정복설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국가 왜 등장했다고 배웠어요? 잉여가치가 생산되면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해 이렇게 배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지배계급이 율령을 반포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케이? 아, 더 깊어지네. 자, 그런데 국가의 기원을 그렇게 선포하는 게 정복설이에요. 오케이? 정복설. 근데 원래는 국가는 어떻게 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 거 맞죠? 국사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뭐 원래는 신석기 때까지는 국가가 없잖아. 청동기가 되니까 잉여 생산물이 등장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둘러싼 계급의 대립과 갈등,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국가의 등장이 맞죠? 봐봐. 그럼 내가 현대 국가 이론을 말해볼게. 옛날에 살았던 사람은 그걸 다 봤지. 국가가 그렇게 등장하는 걸. 그러니까 다 그걸 믿었겠죠. 근데 내가 땅 하고 사람은 그 2000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럼 내가 190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렇게 국가가 등장한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모르죠. 역사 공부하기 전에, 역사 교과서 보기 전에, 실증적 자료를 보기 전에. 그럼 국가가 왜 생겼지라고 고민을 하겠죠. 정확하게 16세기 말부터예요. 국가가 왜 생겼을까 했더니 혹시 국가는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합의해서 만든 건 아닐까? 왜? 원래 우리 원시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였을 테니까. 그렇다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해서 인위로 만들었겠구나. 그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럼 그걸 다르게 번역하면, 그때 이름을 번역을 하면 현대국가 이론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해 가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강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걸요? 더 어렵게 얘기해놓고 무슨 개소리야, 그러지 말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때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딱 보면 무슨 국가가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정복을 위해서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었지. 왜? 안전보장 받기 위해서. 홉스 말이 맞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국가는 인위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현대통화 이론 핵심은 얘네가 왜 현대고 왜 통화 이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말하는 건 현대통화라면 그 말 자체는 예전의 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통화는 바뀌었는데 그 통화를 다루는 방법은 예전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통화 시대 때에는 균형 재정을 해야 되고 함부로 정부가 빚을 내서는 안 돼요. 국가 부채를 염려해야 되고. 오케이? 근데 그건 옛날 통화를 갖다 바라봤을 때고 지금은 그런 통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균형 재정 필요 없고 제일 나쁜 건 흑자 재정이고 지금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적자 재정을 해서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돈을 풀어도 문제가 없어. 물가 잘 안 올라. 왜? 그게 우리 통화야. 옛날 통화가 아니야, 이 멍청이들아. 라고 현대통화 이론가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누구한테 잘 먹히겠어요? 돈을 갖다 직접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우파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싸구려 좌파 경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 좌파 경제학자도 기본적으로 케인즈리언이잖아요. 세계적으로는 막시스트가 아니라. 하여튼 좌파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지만은 케인즈주의자 봤을 때에도 저런 거는 뭐가 돼요?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케인즈주의자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적자 재정 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채권 발행과 세금을 충당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화폐를 발행해서 메꾸면 어떻게? 라고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논리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의 논리는. 그게 현대통화 이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틀렸지만 맞았으면이라고 하는 건 주류 경제학이나 케인즈리언이나 케인즈리언도 주류냐 아니냐 이건 내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주류 경제학이라는 게 큰 틀 있으면 이쪽에 음악가 이만큼 있는 거고 케인즈리언이 또 이만큼 있는 거고 여기 막시스트 이만큼 있는 건데 이거는 새로운 거다 이거예요. 어쨌든 왜 나오는 게 화폐부터 출발하잖아요. 돈이 생긴 게 다르다는데 그런 게 아니죠. 딱 기존엔 뭐였어요? 야, 물건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물건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치야 가격이야 이거 갖고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는 가치라고 다 주장을 했고 리카도 막스하고 그러다 갑자기 가격이야 이제 마샬 나오면서 현대경제학이 understand? 출발 자체가 다른 거라고. 출발 자체가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무슨 소리야 나오는 거야. 세금을 걷기 위해 화폐를 만든 건 그게 말이 되냐라고 나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야, 길 가서 물어봐요. 이거 세금 거두려고 만들었어요? 사람들 환장하러 만들었어요? 이거 세금 거두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세금 내려고 이래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이 비판이. 맞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냐? 두 번째. 우리는 마치 정부가 화폐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독점이란 표현보다 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왜? 아까 금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걸 찍어내는 순간 여러분 이거 갖고 싶어요? 금 사고 싶어져요? 금 사고 싶어지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네이버에서 가상화폐를 막 찍어낸대요. 여전히 모자는 1,500원이지만 찍어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모자 사고 싶어져요? 안 사고 싶어져요? 자, 더 정확하게 네이버에서 그거 찍어내는 순간 선생님 네이버 그 안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놀이터 가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네이버 안에 모자는 가격이 안 변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괜찮아요. 화딱지 나요. 화딱지 나죠? 그럼 이제 네이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야? 다음 들어가고 로블록스 가고 오케이? 난 왜 그런 거 하나 못 만들었을까? 자, 어쨌든 글로 가는 거야. 그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안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면 화폐에 대한 독점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막 찍어내잖아요. 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정부가 찍어내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극장 이걸 찍어낸더라도 극장은 10,000원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져요? 이민 가고 싶잖아요. 원화 갖고 싶어요? 엔화 갖고 싶어요? 엔화. 오케이? 네. 아니면 금 같든지 뭐 개발도상국 화폐 마음대로 찍어내요? 못 찍어내요? 못 찍어내죠. 그러니까 저거 이론이 통할 수 있는 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무슨 통화국만 가능하다? 기축통화국만 가능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안 맞아 현실에. 대표적인 비판이죠. 근데 내가 이것도 하다가 또 옆에서 듣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기축통화국이 뭐예요? 자, 지금 선 보세요. 기축통화국을 미국만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인터넷 보시면 저 통화 일어나면 저것뿐만 아니라 다 뭐라 그래요? EU,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잘 끼워주면 영국을 끼워줘요. 기축통화국에 파운드. 그죠? 근데 중국 보고는 아무도 기축통화국이라고 안 하죠. 우리 경제학. 그지? 신기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경제 규모가 커요? 중국이 커요? 근데 중국은 왜 기축통화국이 아니야? 기축통화국이 뭐예요, 정의가? 무역을 할 때 통용되는 돈. 그렇게 하죠. 그게 틀린 정의가 아닌데, 우린 그걸로만 기축통화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지금 무역이 이루어지는 게 엔화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어요?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근데 왜 중국은 기축통화국이라고 안 해? 그죠? 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축통화국은 유일하게는 미국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EU나 일본도 기축통화국이에요. 중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커도 좀 있으면 더 커질 텐데? 여러분, 그 나라가 기축통화국인지 아닌지는 뭐만 보고 알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뉴스로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고 못 듣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이야. 맨날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얼마다라고 뉴스 듣죠? 그 뉴스를 듣는 순간 그 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금 EU가 저 외환 보유고 얼마인지 아는 사람. 한번 경제학 공부한 사람 유튜브 다 물어봐요. 맨날 와서 중국이 올해 저 외환 보유가 2,300억 불이 늘어났고 한국은 얼마가 줄어들고 막 떠는데 일본하고 EU는 얘기해요, 안 해요? 그게 기축통화국이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국의 외환 보유고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무슨 캐셔리 하는 거죠.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기축통화국은 오케이? 네? 학교에서 이런 거 왜 안 가르쳐주는지. 기축통화국이 되려는 거는 뭐냐면 기축통화국은 어떠냐면 내가 10유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영원히 10유로인 국가지 그걸 외국 돈하고 안 따져보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이에요. 내가 기축통화국에 산다는 거는 내가 그 돈을 우리는 그래야 아니면 원화 갖고 있으면 맨날 환율이 얼마냐고 따져요. 그건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라는 거는 그 나라 화폐
자기 완성적 경제 구조를 갖춘 국가를 기축통화국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나라에서 찍어낸 돈만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결론을 배운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요? 제3국들이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고 배웠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현상이에요. 본질은 그럼 걔네들이 왜 그 돈 갖고 거래를 하지? 정답. 그 돈의 가치는 안 변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 돈에 가진 국가는 자기 완결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Understand? 그럼 자기 완결적 경제 구조를 가지려면 어떤 국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국가의 존멸에 대한 의구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대외 개방이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실물 시장이 아니라 금융 시장을 완성시켜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이 나라 안 망해. 그 나라 무역 장벽 없어. 그 나라 완벽한 개방된 금융 시장을 가지고 있어. 이게 기축통화국이에요. 오케이? 이게 된 나라의 돈을 가지고 무역을 해야 기축통화국의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이게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세 번째, 무역 개방했어요? 안 했죠? WTO 들어와서 이제 조금 개방이 되고 있는 거지. 자기 완결적 금융체제 있어요? 택도 없지. 금융개방 못하고 있죠. 세 번째, 영원할 것 같은 보장? 없다 그러면 저 중국 못 들어가요. 자, 여러분, 뭐가 되네. 왜 저런 말들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기축통화국은 하나밖에 없을. 미국은 진짜 기축통화국이고, 왜 영국이 중국에 비한 완전 귀염둥이 국가인데 영국 돈은 기축통화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야, 이거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만 해당되지 나머지 국가는 해당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 나머지 국가는 해당 안 되는 이론이야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왜? 경제학 이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경제학 이론은 완전 경쟁시장 상정하잖아요. 그죠? 보편성을 그 기본으로 합니다. 자, 왜? 저 말은 뭐가 되느냐면 이 나라는 통용되고 저 나라는 안 되잖아? 그럼 그거는 경제 이론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돼. 저 나라는 아니고 이 나라는 이거고.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우리 나오는 제일 밀턴 프리드만 이후에 밀턴 프리드만이 뭐래요? 언제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치도록 배웠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땐 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또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물가라는 말 자체가 물건의 가격이거든요. 그럼 물건의 가격은 뭐로 따져요? 화폐. 물건의 가격은 왜 변해요? 화폐의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물가란 말을 쓸 수가 없지. 물건의 가치라는 건 화폐의 상대적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물가가 화폐의 상대적 가격이 변해도 물가가 안 변하면 그건 물가라고 얘기를 붙이면 안 되지. 이게 돼버리죠. 맞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주 나오면 막 특히 주류 경제학 하시는 분들 이러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통화 이론이 지금 이렇게 가끔 맞느냐. 이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칩시다. 모든 이론은 나올 때 취약하니까.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죠. 달리오가 미국이 결국 현대통화 이론을 도입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 말을 한 이유 중에서 결국이란 말은 아주 많거든요. 우리 그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는 게 뭐예요? 돈 뿌려주는 거.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뿌려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중앙정부가 직접 국민들한테 돈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옛날에 다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그거? 어떤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도 다 포퓰리즘이라고 그랬고 아니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번에 강의하면서 기본소득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또 사회주의라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그랬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다 니네 하려고 그러잖아 현대. 지금은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이론이야. 근데 맞았으면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야, 말도 안 되고 저걸 왜 해? 사회주의잖아 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마치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막스의 자본론을 월가했던 애들이 읽었듯이 저게 터져 나오니까 현대통화이론이 사람들이 맞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정확하게. 요새는 현대통화이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현대통화이론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부가 완전 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아주 쉽게 표현해볼까? 한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부가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제를 왕창 실시해서 돈을 무제한 풀어주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얼마나 행복해요.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면 어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안 하려고 했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미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는 했잖아요. 제로금리 했는데 경제 회복됐어요? 양적 완화 했더니 경제 회복됐어요? 아니요. 자산버블만 늘어나더라 이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바이든이 이거 하죠. 1조 9조 달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이걸 바이든이 친다 이거. 그럼 우리는 다 걱정하죠. 요새 괜찮아 이거 하니까 금리 올라가고 다 알잖아요. 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는 나스닥 시장이 떨어져서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저러면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안 돼. 내 주식을 어떻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 뭐 그 뜻 아니에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저거 하는 목표가 뭐예요? 바이든의 목표는. 여러 이유가 숨어 있지만 아시지만 벤처기업 육성하고 산업은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모두 하면서 유효 수요는 발생시키고 공짜로 나눠주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만 통과 안 됐는데 그리고 뭘 해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도 완화시키고 양적 완화 해봤자 빈부격차만 심화됐잖아. 야 우리 기본소득 주자. 양적 완화만 하시. 야 기본소득 주자. 그러면 그거 갖고 물건 사 먹을 때니까 유효 수요도 생기고 그 다음 빈부격차도 완화되고 야 그 기본소득만 주는 게 아니라 저 벤처기업에도 돈 주고 그럼 4차 산업혁명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잘 안 드러나지만 그게 부동산 붕괴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돈의 엄청 한 20 몇 프로가 자영업자한테 줘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똑같거든요. 우리랑. 그러니까 부동산의 버블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실제로 가격은 오르더라도 임대료는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임대료가 안 오른다는 건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는 거거든요. 그죠?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는 현상이 돼서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미국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못 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직접 지주한테 주면 괜찮아요. 완전 개욕 먹어요, 지금. 개욕 먹겠죠, 그죠? 우리처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없잖아요, 미국에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미국에는 그거 없어요. 우리만 하는 거야, 우리 넘버원 코리아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도 막는 거예요, 저 정책이. 부동산 버블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건 물가는 어떡하냐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게 현대통화이론이 먹혔냐면 원래는 금리를 학교에서 배웠죠. 금리를 떨어뜨리면 주류 경제에 따르면 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근데 제로금리 했는데 물가 올랐어요? 안 올랐죠. 양적 완화하면 그것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 돈 막 뿌려주니까 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근데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주류 경제학 2번이나 틀렸잖아. 야, 이번에도 안 오르면 진짜 좋겠다, 이씨. 이게 나와. 선생님 이제 현대통화이론 완전 다 정리가 되셨죠? 오케이? 예.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셔도 현대통화이론과 현대에 대한 이 현재 정세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럼 저걸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이 고민할 건 저 이론이 맞냐 틀리냐는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 영역이에요. 학자들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미국이 저 이론을 왜 도입했으며, 그죠? 예. 그러면, 미국이 저 이론을 도입했다면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고, 우리는 과거 저거에 어떤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시사점이 무언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지, 옳고 그르냐는 여러분의 영역은 아니죠.